자, 지금부터요, 기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기한은 먼저 기한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기한의 이익이란 건 뭐냐? 갑일한테 1억 원에요. 이자 100만 원씩 해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빌려줬는데 갑일한테 갑자기 5월 1일 날 변제 청구를 해요. 그럼 을은 뭐라 한다? 나는 10월 1일 날 돈을 갚기로 했기 때문에 10월 1일 날 돈을 갚겠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된다? 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를 채권자로 바꾸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무이자 소비자는 이자도 받지 않고 돈 1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유리하다? 채무자 차주가 유리하죠. 그래서 차주는요 언제든지 변제해버릴 수 있어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상임치는 뭐냐? 공짜로 물건을 보관시킨 거죠. 그래서 물건을 보관시킨 임치인이라고 하는데 임치인이 채권자인데 임치인이 유리하죠. 왜요? 물건을 보관시켰는데 돈을 안 주고 보관하니까 나중에 어때요? 물건 돌려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임치인은 자기에게만 이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자부 소비대차하고 정기예금은 기한의 이익이 쌍방한테 있죠. 갑은 이자로서 얼마 받고 100만 원 받고 을은 매달 100만 원 주면 갑의 돈 1억 원을 1년 동안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쌍방한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자는 뭐라 한다? 차주, 채권자를 뭐라 한다? 대주. 두 사람한테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채무자가 미리서 변제를 하고 싶다. 그걸 기한의 이익 포기라고 그래. 미리서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한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하면 안 되고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자 500만 원을 주면서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한의 이익이 어느 일방에만 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한의 이익이 다른 쌍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을 때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한다 이 말이죠. 임대차의 경우는 두 사람만이 다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알겠죠?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한테 둘 다 기한의 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상실은요 갑일한테 1억 원을 빌려줬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런데 5월 1일 날 딱 됐는데요. 을이 채무자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라 했는데 제공하지 않아.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언제요? 5월 1일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자인 갑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담보가 손상 감소 멸실되고 파산 선고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10월 1일이 변제기인데 변제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미리서 돈을 갚아라. 미리서 돈을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미리서. 알겠죠? 미리서 돈을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그러면 기한의 이익 상실하면 돈 갚을 날짜가 10월 1일이 아니고 언제가 된다? 5월 1일이 되죠. 5월 1일이요. 그럼 5월 1일이 되는 거잖아. 10월 1일이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월 1일이 되기 때문에요. 당장 돈을 갚아라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것은 즉시 변제를 청구해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기한의 이익 상실에는 두 가지가 특이하게 있다. 하나는 정지조건부하고 하나는 형성권적이 있는데 일정한 사유가 뭐냐?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담보 제공을 게을리하거나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게을리,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이 정지조건부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봐버려요. 그런데 형성권은요 의사 표시를 해야지 형성권이잖아요.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이하거든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이 아니고 의사 표시를 해야 되죠. 채권자가요 청구나 통지를 해 돈을 갚으라고. 채권자가 의사행위, 의사 표시를 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형성권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과 들렸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의 상실. 틀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연관해서 나오고. 두 번째, 어느 것이 정지조건부인지 어느 것이 형성권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형성권적으로 추정을 해.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오냐? 정지조건부 기한의 상실인지 형성권적인지가 불분명하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게을리,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알겠죠?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 형성권적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정지조건에서 조건하고요. 불확정 기한하고 기한을 두 개씩 비교하는데 조건은 불확실하고 기한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 그런데 합격하지 않았어? 그러면 차를 안 사주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돼. 그걸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그런데 기한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니까 이행을 반드시 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갑하고 굴하고 임대 계약 체결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합의로 해지를 했어. 그러면서 갑일한테 보증금 이루고는 이 건물이 임대가 되거나 타해 또는 매매가 되면은 그때 임대 보증금이나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을 받아서 돈을 주기로 했어. 그러면요, 만약에 매매나 임대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일정한 사실이 발생했죠? 그러면 갑은 너한테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임대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매매나 임대가 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죠? 없다고 보고 그걸 불가능이라고 그래. 불가능해도 기한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변제기에 변제를 해야 돼. 그래서 이행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지 조건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죠? 그런데요, 불확정 기한은 확실한 거죠.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그것을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었어. 그럼 장래 불확실하다, 그걸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채무 부담에서 변제기,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해 준 것이다. 언제까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될 때까지. 알겠죠? 변제기를 뭐 해준 것이다? 유예해 준 것이다 이 말이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다. 그건 조건이죠. 조건을 붙였다. 너 지금 뭐하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공유자 시험에 합격하면 취직해서 돈 벌면 갚아라 이 말이죠. 결국 무슨 말이다? 돈 갚을 날짜를 뭐 해준 것이다? 유예해 준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특히 여기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하고 두 개 구별하는 거. 불확정 기한은 특히 여기 불가능,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이행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불가능하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러잖아요. 불가능해도 뭘 해야 된다? 이행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요, 정지 조건부하고 형성권적하고 두 가지가 있다.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행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 포기는 손해를 배상하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야. 알겠죠? 뭐 자세하게 다 돼 있으니까요. 이것만 보시면 되죠.